네,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증시가 중국발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중국 증시는 장중 7%나 폭락을 하면서 두 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켜서 혼란을 예방하는 제도로 중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일으킨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충격의 여파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출렁였는데요. 다우지수는 276포인트, 1.5% 떨어진 17,14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6% 이상 급락해서 17,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5%, 나스닥 지수는 2% 각각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출렁거렸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무려 4% 넘게 폭락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2% 넘게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발 쇼크에다가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세계 증시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증시의 폭락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지만 다른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 심화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중국 증시, 오늘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덩달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초부터 검은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글로벌 악재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일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아 중국증권 행정연구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7% 넘게 폭락장을 연출했는데 오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1시 30분 오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전일 대비 0.41% 상승해서 3,300선에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보다는 이제 다소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어제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그 심리가 좀 미친 것도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폭락세를 이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일에 발표됐던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50 아래를 계속 메돌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작은 수치로 나왔고요.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그 펀더멘털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확산이 됐고요. 예.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또 거의 300bp 정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작년 그 7월 8일에 그 중국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매각 제한을 실시를 했습니다. 18호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6개월 대주주 매각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8일에 그게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약 500개 넘는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1.2조 위안 정도 매각 물량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3월 1일부터 중국의 새로운 증권법 중에 그 IPO 할 때 이제 등록제로 바뀌거든요. 심사인가제가 아니라. 그래서 또 앞으로 상장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장 기업들이 많아질 거에 대한 이런 또 공급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의 그 구정, 춘절 중국말로 그러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국 증시의 유동성을 또 적게 하는 또 요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과 수급 이런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겹쳐서 어제 이렇게 네. 폭락세를 연출한 것인데 앞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중국에서 새로 도입한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처음으로 지금 발동이 됐는데요. 중국 투자자들은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5% 장중 한 번에 폭락하고, 그 다음에 7%까지 폭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전체 거래액의 82% 이상을 개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단기 투자 중심이고요. 또 투기 거래 중심이고, 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추종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런 또 투자 패턴을 보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시장의 공황 심리가 서킷 브레이크라는 이 제도 앞에서 좀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영향. 그래서 더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어제 중국 증시의 폭락이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고 좀 과도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좀 대폭락한 거잖아요. 예. 거의 7%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5%, 7%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급락할 때 더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예. 기관 투자가들은 그 차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또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진 기회를 타가지고 그 순간에 몇 % 먹는 건 1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 이제 중국 증시의 폭락 양상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폭락 양상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그렇죠. 이제 증권사들은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중국 증시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수 밸류에이션은 3,500선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16년에 제가 생각하는 중국 증시의 그러니까 하한선, 가장 낮은 선은 저는 3,000대 초반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상한선은 중국의 많은 굵직굵직한 개방 이슈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또 시장이 엄청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한선은 3,00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 3,000선에 가까울수록 매수세가 훨씬 커지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3,500선에서 만약에 3,000선 혹시 더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제 3,000대 그렇죠. 초반으로 내려가면 기회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관심인 거는 코스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도 그렇죠.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미국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이 중국발 주가 폭락했다가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올해 증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네. 전망을 하십니까? 한국 증시는요, 중국하고 미국 두 영향을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코스피 인덱스를 이끌어가는 거는 중국 증시가 훨씬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특히 하한선, 한국 증시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거는 중국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상한선을 결정하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팩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이런 앞으로 정책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아마도 금리 인상 이런 정책 조치가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세계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세계 경제에 책임감 있는 G2 국가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 두 팩터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나라 정부의 이런 정책 흐름에 좀 모니터링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도 흐름도 좀 잘 봐야겠군요. 네. 예, 지금까지 안희화 중국증권 행정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